9. 일반 색채 법안에 관하여. 그러나 한편 지적인 예술은 급격히 쇠퇴해 갔습니다.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된 시각인식법은 이제 더는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하학과 정태학, 동태학 및 다른 분야에 대한 연구는 곧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 대학에서조차 무시되었습니다. 그보다 저급한 느낌인식법도 초등학교에서 똑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등변 삼각형 계급은 견본이 더 이상 쓸모가 없고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교육적 목적을 위해 범죄자 계급을 각 학교의 할당에서 공급하던 관행도 거부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루가 다르게 그 숫자가 늘어갔으며 오랜 부담으로부터 면제되면서 더욱 거만해졌습니다. 과거의 그 오랜 부담은 이등변 삼각형 계급의 야만적 본성을 순화하고 그들의 과도한 숫자를 감소시키는 이중적 효과를 발휘했던 것이죠. 세월이 흐를수록 그리고 진실이 밝혀짐에 따라 병사들과 기능공들은 점점 격렬하게 그들과 상류계급의 다각형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각형들과 동등하게 성장했습니다. 색채인식의 단순한 과정을 통해 그들은 정태적이든 동태적이든 간에 어려운 인생의 문제와 맞붙어 싸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시각인식법이 자연스럽게 쇠퇴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은 대담하게도 모든 독점적이고 귀족적인 기술의 법적인 금지를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시각인식, 수학, 그리고 느낌에 대한 연구까지도 폐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곧이어서 제2의 본성인 색채로 인해 귀족적인 인식법이 필요 없어진 이상 법률도 여기에 맞춰야 하며 따라서 모든 개인과 계급들에게는 절대적인 평등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층부의 질서가 흔들리고 불안정해진 것을 발견한 혁명의 주모자는 그들의 요구사항을 제기하였으며 나중에는 당당히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침내는 모두를 색칠할 수 있게 한 색채법에 대해 모든 계급들은 똑같이 존경을 표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직자와 여자들은 변이 없다고 반대를 하자 주모자들은 모든 인간들의 반쪽 전면은 그의 반쪽 후면과 구별되어야 하며 그러한 편의성은 자연의 원리와 부합된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플랜랜드에 있는 모든 주의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법령을 제출했습니다. 즉, 모든 여자들은 눈과 입이 달린 전반부에 붉은색을 칠하고 후반부에는 초록색을 칠해야 하며 성직자들도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눈과 귀가 있는 전반부 반원에는 붉은색을, 후반부 반원에는 초록색을 칠하는 것이죠. 이 제안에는 적지 않은 술책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안은 사실 이등변 삼각형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비천한 이등변 삼각형 중에서 그 정도의 정치적 책략을 고안할 수 있는 자가 없으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자도 없을 것입니다. 이 제안은 사실 어떤 불규칙한 동그라미의 술책입니다. 그는 불규칙 도형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에 제거되지 않고 바보 같은 응석바지로 자라나 결국에는 나라를 황폐하게 하고 수많은 동료들을 파멸로 이끌었던 것이죠. 한편 이러한 제안으로 인해 모든 계급의 여자들이 크로마티스테스 혁명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에게 성직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채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혁명가들은 결과적으로 모든 여자들을 어떤 점에서는 성직자들처럼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자들은 존경을 받게 되었고 군중들 사이에서도 여성으로서 매력을 발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몇 독자들은 새로운 법령 하에서는 여자들과 성직자들의 모습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걸 눈치챌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한두 마디의 말로도 그것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 전반부는 붉은색, 후반부는 초록색의 이중 장식을 한 여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 옆에서 볼 때 여러분은 분명하게 반은 붉은색이고 반은 초록색인 직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잎은 M에 있고 그의 전반부 반은 붉은색이고 후반부 반원은 초록색이어서 지름 AB가 초록색과 붉은색으로 양분되는 성직자를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 위대한 사람을 관찰하면서 그의 동그라미를 양분하는 지름과 동일한 직선의 연장선 위에 여러분의 눈을 놓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직선 CBD를 볼 것이며 그중 반은 붉은색이고 나머지 반은 초록색일 것입니다. 전체의 선은 여자의 전체 선보다 짧을 것이며 양 끝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희미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색채 인식법을 통해 다른 사소한 세목에 대해서는 무시한 채 즉각적으로 계급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를 풍미했던 시각인식법이 색채혁명기에 어떻게 몰락했는지 기억하세요. 덧붙여서 여자들이 동그라미를 모방하기 위해 그들의 양 끝단을 희미하게 보이도록 하는 방법을 재빨리 익혔다는 것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죠. 친애하는 나의 독자들이여, 이제 분명해졌습니까? 색채에 관한 법안으로 인해 성직자들과 젊은 여자들을 서로 혼동하게 하는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것을. 이러한 기대감이 이 연약한 여성에게 얼마나 매력적이었는가는 쉽게 상상할 수 있을 테죠. 여자들은 사람들을 좀 더 확실하게 혼동시키는 걸 즐겼습니다. 가정에서 여자들은 원래 그들의 남자 형제나 남편들만 알아야 할 정치적, 종교적 비밀을 듣고는 동그라미 성직자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다른 색깔의 첨가 없이 붉은색과 초록색만을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함으로써 밖에서 많은 보통 사람들을 끝없이 실수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경의를 표하게 됨에 따라 동그라미들이 이룬 것을 여자들이 차지했습니다. 여자들의 천박하고 꼴불견한 행동이 동그라미 계급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계급 사람들이 스캔들을 일으킨 것이 되고 여자들은 어떠한 의심도 받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가문에서도 여자들은 모두 일반 색채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법안을 통해 의도하는 두 번째의 목표는 동그라미 자체의 비도덕화였습니다. 일반적인 지성의 퇴락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순수한 깨끗함과 이성을 보존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색채가 전혀 없는 동그라미 가문에서 거운 귀족들만이 시각인식의 비법을 보존해왔고 그 결과 지적 능력에 대해 존경할 만한 훈련을 쌓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일반 색채 법안이 도입될 때까지 동그라미들은 대중적 유행으로부터 자신을 절제하며 스스로를 지켜왔을 뿐 아니라 다른 계급에 대한 지도력을 키워왔습니다. 교활한 불규칙 동그라미에 대해서 나는 앞에서 그들을 악의적 법안의 진짜 이반자들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나라의 위계 질서에서 한 단계 낮은 등급으로 단번에 떨어졌습니다. 색채에 오염되게 하고 동시에 가정에서 시각인식법 훈련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순수하고 색깔 없는 그들의 가정으로부터 추방함으로써 그들의 지적 능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일단 크로마티스테스에 오염되면 모든 동그라미 부모와 아이들은 서로를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오직 어머니와 아버지를 구별할 때만 동그라미 어린이는 그들의 이해력을 발휘하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들은 모성의 술책에 의해 너무 자주 변주되어 모든 논리적 귀결에 대한 아이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따라서 점차 성직자 계급의 지적 영광은 빛을 잃어가고 모든 귀족적 정치 체제가 총체적으로 붕괴하고 특권 계급은 몰락할 것입니다.